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 주셨던 SM 엔터테인먼트죠. SM에 대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SM이라는 회사는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그 이수만 대표이사가 창립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 당연히 처음 기업 분석할 때는 다트를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꼭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슈사항이 뭔지 그리고 어떤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SM은 일본, 중국, 태국, 미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K-팝 그리고 AI 문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한다.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로는 사실은 글로벌로 먹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NCT 드림, 슈퍼엠, 에스파 이런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의 대다수입니다. 86%이고요. 그 중에서 음반과 음원이 41%, 그 다음에 영상과 컨텐츠 제작이 32%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엔터테이너, 아티스트의 어떤 활발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먹고 사는 회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반은 또 내부 판매 조직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네, 내부 판매인 그 유통대행사인 드리머스 컴퍼니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속 그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본인 계열사에서 이제 유통을 하면서 어떤 본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은 아티스트들의 문제죠. 물론 유명해지면 꾸준하게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그 사람과 사람의 인격체가 언제까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회사, 무슨 회사 유형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즈널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하면 그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소속 배우가, 소속 아티스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그날 다음 날부터 바로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공장도 갑자기 화재가 나면 영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만, 사실은 아티스트가 사실상 기업의 어떤 핵심 상품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이사가 본인 지분의 매각을 통해서 카카오엔터 쪽과 조금 커넥션이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사실 무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은 3월 11일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명확하게 공시가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도 아마 그런 반대로 카카오에서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SM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전자공시에 SM을 치게 되면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카카오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보게 되면 카카오에서도 풍문, 아마 요게 그건 것 같은데요. SM 아니네요. 네, 이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되산다, 이런 내용이네요. 사실이 아니다. 뭐 이거는 이제 지금 SM과는 관련이 없고요. 풍문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아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카오도 엔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높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SM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수만 대표이사가 18.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6%, KB자산운용이 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주주는 총 3주체로 되어 있고요. 소액주주가 60%의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최대 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분을 다 인수를 하게 되면은 카카오가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하게 되겠죠. 현재 지금 그런 어떤 카카오가 오히려 더 큰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는 썰이 돌면서 SM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월 달에 6만원까지, 5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신고가가 8만 5천원인데 8만 3천원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빠졌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 너무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M이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물론 이제 아티스트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이제 발탁해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 과정에서 여러 투자가 들어가고 어떤 인성이나 교육이나 학문이나 실력을 다 키워야 되는 것들도 맞는데 그 과정이 그 시장에서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온 한 개체의 아티스트가 실제로 어떤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방탄과 같은 BTS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가 예측이 되지 않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최초 상장할 때 BTS라는 아티스트 하나로 상장을 하게 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미국의 어떤 음반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수하면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어떤 글로벌 아티스트의 그 존재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기존의 SM이나 JYP와 같은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가치를 부여받고 현재까지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SM은 현재 주가 상승의 요인은 대주주의 변경, 카카오 인수로만 지금 저는 이 반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JYP나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뭐 YG나 어떤 대형 소속 가수가 뭐 다시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승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로 연결을 해서 주가를 조금 띄우기는 했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메타버스가 페이스북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 쪽 세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큘러스라는 그 실제 이 VR 기기를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계가 실제 우리 삶에 이제 녹아들려면 전기 신호를 감각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까지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그 소속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현재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으로 새로운 어떤 매출처를 찾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SM이 카카오 인수 썰이 계속 돌면서 가시화되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은 할 텐데요. 지금 워낙 오래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라 저는 그 인수합병이 딱 나오는 시점 부근이 이 주가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뭐 이 SM의 새로운 연예인이 나와서 현재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메타버스 쪽 사업이 뭐 활성화가 돼서 새로운 추가 매출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현재 갖고 있는 재료는 인수합병인데 이 인수합병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시장이 결정할 거지만 그 재료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주가가 폭등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사실 묵은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런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높은 가격대 주가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사실 2021년 5월에는 주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도 3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 제일 높았을 때도 4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매매 동향이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 이슈, 네, 매각 이슈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매각을 관련된 이제 매각에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베팅을 했을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숏을 쳤겠죠. 공매도를 쳤을 거고요. 이 숏과 롱의 세력들이 누가 이길지는 결국에는 시장이 밝혀질 것 같지만 일단은 그 이 SM이라는 회사를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는 먹을 거는 크게 많지 않고 잃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현재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SM 종목 분석 요청하셨던 분이 이 종목을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를 조금 미루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회사,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쁜 회사거나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SM이 카카오에 인수되고 나서 새로운 청사진이 나올 때 그때 SM을 사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지 않고 뭐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뭐 망하거나 뭐 회사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런 회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회사지만 사실은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어떤 그런 매각, M&A라는 그런 특별한 뉴스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붙은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주가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저점일 수도 있지만 최고점일 수도 있는 이 주가 현재 상황에서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라고 하기에는 먹을 위보다는 아래가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SM이라는 회사를 현재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